안녕하세요. 저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FA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상 최적화 따라하기 예제는 다음과 같은 형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유닛이 있고 이 유닛이 이 마운팅 홀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이 오늘 최적화할 대상입니다. 네, NCS 워크벤치가 실행되었고요. 첫 번째로 초기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초기 모델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먼저 실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저희가 최적화 진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솔루션 부분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이용한 구조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해서 이 두 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형상을 만들어 줄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룰 거고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형상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 오픈으로 가서 파일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닫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모델이 불러져 왔고요. 그래서 단위계를 보면 밀리미터, 킬로그램 단위계로 되어 있고요. 바꾸시려면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총 3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 재료는 이 스틸로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재료를 어사인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으로 할 거라서 ABS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게 이렇게 검색이 되고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이 머티리얼 밑에 방금 추가한 ABS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스가 1600 정도 되는 이 ABS 플라스틱을 재료로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전체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ABS로 우리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료는 이 플라스틱으로 어사인을 했고 사실 이 모듈이 실제로는 완전 통짜는 아니겠지만 그냥 통짜로 다 차 있다고 가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커넥션 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커넥션이 있을 거예요. 먼저 유닛하고 마운팅 피처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본디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운팅 홀하고 이 마운팅 핏 형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본디드로 각각 자동으로 들어온 이 컨택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제 다음 메쉬를 할 차례인데요. 메쉬를 할 때는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요. 우선 사이징에서 디폴트가 이 어댑티브 사이징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꺼주세요. 그래서 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메쉬를 갖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메쉬를 10mm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맥스 사이즈도 10mm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10mm로 되게끔 메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바로 메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일정한 크기의 메쉬를 갖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풀고자 하는 특히나 이 작은 영상들은 10mm면 좀 크기 때문에 좀 더 사이징을 이용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설트 가신 다음에 사이징 먼저 이 최적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1.2mm로 할게요. 1.2mm로 하고 그리고 옆에 마운팅 홀 부분은 4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mm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해 줘야 되는 게 인설트 가신 다음에 이 메소드를 가셔서 이 저희가 풀고자 하는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테트라히드론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해볼 최적화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요 테트라 메쉬가 돼야 되고 엘리먼트 오더는 요 리니어로 1차 오더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메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메쉬는 1차 요소일 필요는 없는데 이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메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 메쉬 개수는 18,000개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가운데 부분을 작게 한 이유는 이 부분에서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게 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위는 최적화가 진행되지는 않고 그냥 구조 해석을 위해서만 메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지금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제가 알려드렸던 메싱 방법 중에서 이 멀티존을 사용할게요. 요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예쁘지 않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멀티존하고 페이스 메쉬까지 이용하면 이렇게 좀 예쁜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메쉬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사이징 옵션에서 어댑티브 사이징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일정한 사이즈로 메쉬가 만들어져야 여기서 이 메쉬가 어떻게 보면 온오프 돼야 되는데, 그럼 일정한 균일한 형태 메쉬를 갖는 게 최적화할 때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사이징을 껐고요. 그리고 내가 풀고자 하는 이 디자인 영역에서 좀 메쉬가 더 작게, 그리고 테트라 메쉬의 리니어 오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 해석을 와서 이 모듈이 갖게 되는 이제 하중 조건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중 조건이 보통은 한 개는 아니고 여러 개가 될 텐데, 우선은 실습이기 때문에 한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을 이용해서 여러 개도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우선 실습할 때 한 개만 넣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먼저 고정을 시켜줄게요. 픽 서포트를 이용하고 이 마운팅 홀 부분 안쪽이 고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제가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대칭성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을 오신 다음에 이 시메트릭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인설트 가셔서 시메트리 리전 넣어주시고, 지오메트리는 절단 한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로벌 좌표계에서 이제 위치에서 자를 건지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글로벌 좌표계거든요. 그러면은 X 방향이 아니라 Z 방향이죠. 그럼 Z 방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은 이 Z 방향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오늘은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을게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오늘 할 하중은 관심 있는 거는 위쪽에서 누르는 하중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 면을 선택하시고, 대신에 누르는 위치는 이게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잖아요. 그래서 리모트한 포인트에서 누르게 되는데, 그냥 누르면 요 가운데, 이 선택한 형상의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저는 요 끝단으로 요 로케이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어플라이 하시면 이 라벨이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좌표계도 지금 0,0,40으로 왔는데, 그래서 대칭의 이 가운데 점에서 윗면을 누르는 걸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mm 누르는 걸로 조건을 줄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0으로 할게요. 그냥 다. 그래서 누르는 이 리모트 포인트에서 이 자유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포인트가 어떤 회전이나 이동 없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mm 이동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보고자 하는 결과, 가장 많이 쓰는 토탈 디포메이션과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 조건은 끝났습니다. 이 마운팅 홀 부위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모듈이 위에서 1mm만큼 눌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조물이 반응하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보이는데 툴 스케일로 보면 아주 작게 변형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변형 전 형상을 요 와이어 프레임을 켜보면 이제 원래 위치가 요 와이어 프레임 요 위치고, 이쪽에서 1mm만큼 이동한 걸 알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좀 키워서 오토 스케일로 보면 마운팅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랬을 때 스트레스는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 마운팅 부위에선 자체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렇게 두껍게 구조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하게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아주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가 이 부위에선 높게 나타나지 않고 이 마운팅 쪽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스트레스가 받는 부위만 남기고 이제 재료를 제거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요 스트럭처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할 거고요. 다시 한번 워크벤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스태틱 스트럭처럴 계산을 먼저 하고 이 솔루션 결과를 스트럭처럴 옵티마이제이션 셋업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온넬리 세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 디폴트로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디폴트로 두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리전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먼저 처음에 디자인 리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마운팅 부 어플라이에서 여기만 한 디자인 리전으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엔 이 디자인 리전에서 뺄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인프린트를 이용해서 이제 영역을 설정을 해줬는데 디폴트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 빼줄 수 있는데 저희 마운팅 부분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거를 지오메트리 셀렉션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지금 잠시 딴 거는 다 하이드 or other bodies에서 숨겨주고 셀렉션에서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 면과 반대면, 아까 저희가 컨택되어 있는 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할 겁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리전에서는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놔두고 싶은 부위, 빼고 싶은 부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빼고 싶은 부위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직접 선택 아니면 네임드 셀렉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아래쪽에 오시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타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옵티마이제이션 할 건지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총 세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density based를 하고요. 두 번째는 levels base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했던 그 shape 옵티마이제이션도 기능이 있어서 요거까지 세 가지를 해볼 거고 각각 기능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보면서 차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density based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은 이제 오브젝티브, 이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포뮬레이션은 자동 선택하게 되어 있고 지금 앞에서 선택한 스태틱 스트럭처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풀었던 스텝을 대상으로 할 건데 만약에 스텝이 여러 개라면 내가 원하는 스텝만 넣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이 여러 개라면 다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강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저희 스티프니스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티브는 강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컨스트레인에서 이제 마스를 얼마큼 줄일 건지 선택해야 돼요. 앞에서 최적화 설명드릴 때 저희가 재료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한다고 했는데 무게가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무게를 이 형상에서 50% 줄이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그대로 50% 줄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할 컨스트레인이 있어요. 컨스트레인 많아질수록 형상은 좀 더 복잡하거나 다양해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넣을 거는 이 멤버 사이즈, 이 영역에서 최소한 이만큼 이상은 두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을 주기 위해서 멤버 사이즈를 넣고 저는 이 미니멈 사이즈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뉴얼로 해서 최소 두께가 2mm 이상은 되게끔 조건을 넣어줄 거고 뭐 맥시멈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떤 디스플레이스나 리액션 포스 아니면은 풀아웃 디렉션 아니면 AM 관련된 저희 어딕티브 매니팩처링에서
이 적재해가면서 매니팩처링하는 조건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설명드릴 순 없고 많이 사용하실 것 대표적인 거 지금 선택해서 넣었고요. 이 모델을 보면 이 유닛과 마운팅 홀은 제외하고 이 저희가 디자인 리전은 이 가운데 마운팅 부분만 선택을 했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익스클루션 해가지고 두 개를 숨겨 보면은 이 연결되는 부위들을 빨갛게 이렇게 빼겠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적화를 할 때 이 부분은 안 건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 목적 함수는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 즉 강성을 최대화하는 걸로 할 거고, 레스폰스 컨스트레인은 마스를 50%로 줄이는 거, 그리고 매니팩처링 컨스트레인으로 최적화하되 최소 두께는 2mm 이상이 되게끔 넣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되었고요. 이 상태로 솔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이 계속 되고요. 이 솔루션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이 목적 함수와 이 매스 저감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목적 함수고 아래는 매스 컨스트레인. 이 매스 컨스트레인은 아래 50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50%로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위쪽 오브젝티브의 0.1은 이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이 컨버전스 어큐레시가 지금 0.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0.1%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면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해석이 되게 되고요. 아래쪽은 실제 매스가 줄어드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벌써 50%까지는 빠르게 줄었는데 요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언 아까 앞에 설정한 0.1%를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이 됐고 15번 만에 지금 최적화 형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아래쪽 토폴로지 덴시티 트래커를 클릭하시면 이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빠르게 풀려서 이 변해가는 과정을 못 보여드렸는데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점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이터레이션 넘버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50% 만족하는 어떤 형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어큐러시 이제 컨버전스에 맞게끔 계속 이터레이션 가면서 형상을 최적화하는 걸, 이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익스클루전에서 선택한 요 면하고 반대면은 킵으로 되어 있죠. 킵 색깔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만 이렇게 계속 재료가 제거되면서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최적화가 다 이렇게 풀렸고요. 매스나 이 오브젝티브 크라이테리언도 다 만족하고, 최종 결과물은 이 아래쪽 토폴로지 덴시티를 클릭하시면 최종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테인드 트레시홀드가 있는데 지금 0.5로 되어 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레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바꿔가면서 보여드릴게요. 1로 가면은 꼭 킵해야 되는 부위들, 최소한의 부위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된 부분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밑에 지금 보시면 퍼센티지 마스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0.5를 했을 때 보시면은 거의 53%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를 0.7로 하면 50 이하로 내려가죠. 이렇게 되고 0.8 하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적화를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형상을 가져가고 싶은지 요거를 값을 조절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래서 이 최적화된 형상에 대한 디포메이션과 스트레스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거는 앞에 옵션에서 바꿔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 언일 세팅에서 아웃풋 컨트롤에서 엑스포트 디자인 프로퍼티를 지금 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온 파이널로
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얻어진 형상에 대해서 이제 해서 결과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놓고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계산이 되었고요. 다시 계산된 거는 보시면 이렇게 변형된 형상까지 지금 오토 스케일이고 되면서 어떻게 해석이 됐었는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최적화 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골고루 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힘 받는 부위만 빼고 나머지 재료가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형상이 얻어졌고요. 이제 형성만 얻어진 걸로 끝은 아니고 보통은 이 형상을 이용해서 다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그냥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그 기반으로 다시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 있고 엑스포트하는 방법은 우클릭한 다음에 이 엑스포트 가면 STL로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절트에서 우클릭하시면 Transfer to Design Validation System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최적화된 형상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요. 최적화가 완료된 형상을 다시 이용해서 검증까지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 고정의 마운팅 휠이 고정되어 있고 모듈이 위쪽 방향으로 최소 1mm는 지지해야 되는 조건일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최적화 형상은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보시면 density 베이스드랑 레벨스 베이스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